3년 한 석 달 같이 있다가 그래 그 말만 하고 니하고 나 사귀자 뭐 이런 결혼을 해서 한국 가자 이러고 자기는 한국에 간 거야. 응.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그냥 호적도 빨리 되고 그냥 여권도 빨리 나고 그냥 석 달 안에면 내가 한국에 올 줄 알았나 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세월이 흐른 거지. 근데 이제 신랑이 그래 석 달 만에 가고 이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언니가 아 이제는 남자 따라 한국에 가야 되겠다 잘 사는 나라 딱 왔어요. 와가지고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국정원 이런 데 못 들어가고 그냥 살았어. 살았어요? 몇 년을요? 한 6개월 정도 살았어. 6개월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한국이랑 잘 모르니까 어디 딱 주말이 돼야지만 신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때는 진짜 맛집도 많이 돌아다녔고 신랑이 주말마다 시간 내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신랑도 이렇게 막 그때 당시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 됐어. 아니 그러면은 언니 노트북에 남편분은 인터넷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 자기가 노트북은 있는데 인터넷을 할 일이 없는 거야. 회사에서 뭐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오니까 이제 얘가 심심하겠구나 하고서 인터넷을 연결해 준 거야. 막 이제 그 탈북민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앉아서 이제 집에서 막 이렇게 찾아봤나 봐. 근데 보니까 언니는 아무 생각 없고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얘가 얼마나 답답할까. 친구라도 있으면 같이 나가서 놀러도 다니겠는데 막 이런 자기 혼자서 어망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탈북자 동지회라는 사이트를 알아낸 거지. 그래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야 이렇게 탈북자 동지회라는 사이트가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너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 친구도 찾고 친척도 찾더라. 혹시 너도 친구나 친척이 있겠네 한번 찾아보라 그래. 그래서 뭐 회원가입 할 줄도 모르잖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다 회원가입 해가지고 비밀번호 다 알려가지고 들어봐라. 그래서 탈북자 동지회 딱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 찾기란이 진짜 있더라고. 그래 봤는데 그게 누가 내 친구를 찾는 글이 올라온 거야. 근데 우리 같이 학교 때 음악 같이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어머나 이거 내 친구인데 거기다 댓글을 했을까나 어디서 샀어? 어디 학교 나왔어? 난 어느 학교 나왔는데 막 그 댓글에다 대고 그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지. 뭐 우리 같은 학교네 동갑이라고 했는데 하나원 몇 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원이라는데 뭐 한의원인가? 모르지. 그래서 하나원도 모르냐고. 그럼 국정원은 갔다 왔냐고. 그 나는 안기부만 알지 국정원은 잘 모르죠.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데는 또 뭐냐 하니까 탈북자 맞냐? 그래 맞다 그랬더니만은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렇게 안 산다고. 탈북자들은 오면 무조건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하나원에 가서 적응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로 나온다고. 잘못하다가 빨리 가서 자수를 해라. 잘못하다가 너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자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 우리 신랑한테. 여보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나 그럴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사촌 형이 우리 신랑의 그 사촌 형이 이제 그 경찰서에서 또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신랑도 그런 건 잘 모르잖아. 그럼 막 가서 막 고문하고 우리 신랑도 북한에 보내는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형을 먼저 불렀어요. 근데 그 형은 결혼식을 하는데 다 조사받고 나온 줄 알았다는 게 그 형은 또 반대로 큰일 날 소리. 제수스 이거 큰일 날 소리라고. 그래서 그 아주버님이 날 데리고 내가 안산시에 사니까 내가 관할 지역이 상록구였어요. 그래서 상록구 경찰서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정보과에가 가서 자수하러 왔다. 나는 이렇게 북한 사람인데 또 거기 또 그 과에 또 우리 아주버님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따라오셨어? 그래서 아니 혹시 모르 절대 그러지 않는다. 혹시 몰라서 강제로 북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중국 신분도 다 있고 이제 국제 결혼으로 해가지고 중국 이름으로 아주 결혼 등록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거기서 아니 이 신분 가지고도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수를 했냐고. 만약에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탄로나고 하게 되면 알려지게 되면 괜히 오해를 받을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자수하려 왔다. 그분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에다 이제 대성공사에다 연락을 하더라. 그래서 대성공사 국정원에 와서 가정법원에서 또 서울 가정법원에서 나오고 우리 또 경찰서에서 합동심이라는 걸 또 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 북한 사람이 맞냐 아니냐 하는 걸. 왜냐면 중국말을 너무 잘하지. 아니 우리랑 다른 조사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심의를 또 경찰서에서 또 해요. 그래 막 하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오신 분이 이제 날 툭 얘기를 보면 그럼 북한에서 뭐 했냐 이렇게 선전대에서 이랬다 하니까 북한 노래 불러봐라 그러더라고요. 북한 노래 불렀죠. 그랬더니만 근데 북한에서 하던 또 노래 독창으로 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부를 때는 창법이 북한 창법이라는 거. 맞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다음 날로 가자 그러는 거. 네. 아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로 그냥 가가지고 국정원에 들어갔어. 내가 국정원에 가셨어요? 갔죠.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조사를 받는 거죠. 엄마 강아지가 지금 아이 너무 귀여워. 강아지 안 키워.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가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그다음 하나원 나갔죠. 아니 국정원 조사는 어땠어요? 국정원 조사는 이제 이따가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저 태국에서 뭐 베트남에서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40몇 명씩 몇 명씩 올 때였어. 이렇게 막 올 때니까 한원도 막 넘쳐나고 국정원에도 막 인원이 넘쳐날 때 이제 뚝 들어갔는데 나는 모르지 국정원에서 옷 주고 뭐 주는 것들 모르죠. 그렇죠. 트렁크 이만한 트렁크에다 옷을 다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데 그 국정원 창문에서 사람들 막 내다보는 거야. 막 신기한 애가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이만한 트렁크를 힐 신고 들어오니까 막 저 희한한 애가 들어왔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뚝 들어가니까 막 거기 애들이 막 놀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한국으로 올 수 있냐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조사 한 20일 동안 가만뒀더라고. 조사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데 한 20일 만에 불렀는데 독방에다 타고 또 3일 동안 조사를 안 해 나를. 또 3일 동안 그냥 또 가만히 있어 독방에. 근데 한 4일 만에 담당 선생님 턱 들어오더니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만한 A4 용지를 탁 주면서 쓰라고 북한에서의 태어날 때부터 다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산군의 행정구역도를 그려보라고 칠판에 또 들어가면 많은 칠판 있잖아요. 칠판에다 그려보래. 그 칠판에다 다 그렸어 행정구역도를. 그랬더니만 그다음 다 쓰라. 북한에서 뭐 태어나서부터 막 진짜 막 자서성가 막 이만한 것도 썼어요. 그 이제 북한어를 아는 대로 써보라 그래요. 예. 그 아는 대로 쓰다 한 어록씩 꼭 되나 봐. 이야, 많이도 안 해.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로부터 5일째 되면 다시 또 조사를 하더라고. 근데 날 보고 그러는 거야.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식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거였어요. 한 뭐 15살 이상은 차이 난다 그러면 한 20살 차이 나? 이러는 거야. 그 선생이. 확 열받는 거지. 기분 그게 나쁘게. 기분 나쁘더라는데 이미 조사 들어올 때 사전 조사를 하고 들어오잖아. 나에 대한 사전 조사를. 그냥 이제 선생님은 들어오실 때 사전 조사를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결혼 등록했으면 그 이제 다 그 결혼 등록 그거 가족 관계 다 있거든요. 그 조사해보고 오셨잖아요. 거기서 저희 신랑이 저보다 20년 차이가 났어요. 근데 나를 탁 째려보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말 아예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오드다 대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 그게 탁 또 나가시더라고. 아, 그림 있으면 나가면 북한어를 아는 대로 적으라. 그래서 오시고 적었어요. 그 다시 들어와서 막 이 조사 저 조사 하는데 그때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음력으로 우리 신랑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전화 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 거나 그래서 신랑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왜 하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신랑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되는데 못 끓여주니까 난 전화라도 하고 싶다 했는데 우리 안산에 같이 시누이가 같이 살았으니까 시누이가 좀 미역국 다 끓여줬대.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만 그래서 글쎄 6개월 살면서 많이 배웠네 이리로. 아니 저 궁금한 게 그러면 하나원에랑 이렇게 국정원 걸쳐서 조사하고 하나원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혼인신고 했을 때는 중국 사람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 이혼을 하고 또 다시 북한 사람으로 신고하신. 또 이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원 그 과정이 나와가지고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하나원 나와가지고 우리 때는 그다음에 이제 막 시설이 모자라가지고 조기 퇴소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신혼보증을 쓰면 친척이나 있으면 근데 나는 당당하잖아. 결혼해서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신혼보증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열흘 만에 조기 퇴소해서 나왔어. 일주일 만이니까 뭐 적응 교육이란 게 없으니까 뭐냐면 이미 넌 적응 교육 다 끝났잖아. 그렇죠. 6개월 동안 다 했으니까 내보내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했는데 이제 국정원에 나오면서 내 진짜 신분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복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은 이미 나는 중국 신분은 김월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들어서 김월이하고 결혼 등록이 돼 있고 그렇죠. 나는 나대로 돼 있잖아. 그래서 딴 여자하고 사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그 국정원에다가 이제 신청서를 내야 돼요. 네. 이 신분 중에는 최복화라는 여자와 중국 신분을 들어오는 김월이라는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그 국정원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야. 그게 이제 한 2석 달 걸려요. 야, 약간 근데 이제, 그런 거 응. 보면은 간첩받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며칠을 나 혼자 그쵸. 독방에다가 막 헷갈릴 보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그다음 법원에 가니까 법원에서 이런 걸 해오라는 거 동일 인물이라는 확인서를 떼와야지만 할 수 있대요. 근데 법원에서도 이런 재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게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맞다 해가지고 그다음 구청에 가서 결혼 무효 소송을 내는 거야. 네. 그 김우리하고 이 정영미는 아니다 해가지고 네. 그다음 다시 이제 나하고 다시 이제 결혼 등록을 야,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복잡하게 그래 한 8개월 걸렸어요. 다시 신분을 찾고 다시 우리 신랑이 다시 나고 결혼하는 게 한 8개월 걸렸어요. 두근거려. 그러면 한국에서도 결혼 또 다 했는데. 그 서류상에는 어쨌든 이혼남으로 되어 있지 아니 않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묻는데 이제 북한 여자니까 그게 해가지고 또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사문서 위조에서 우리 신랑 원래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것도 다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탈북자였기 때문에 특별보호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참 좋네요. 우리 탈북민들이 받는 혜택이 참 좋네요. 그래가지고는 소리 그런 게 안 남아요. 진짜.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중국에서부터 했던 통역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제 통역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은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한 거예요. 저 종각에는 통번역 어학원도 있고 시청에 가면 또 세정어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어 통역사 자격증을 동시 통역사 자격증을 이제 한 2년 공부를 해가지고 땄어요. 그게 이제 국가 그러면 공인 자격증이에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내주는 거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정부 부처 관광공사라서 거기서 나는 통역사 자격증은 이제 국가 전문 자격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원래는 관광 가이드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관광 가이드를 못했고 처음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 일이 이제 우리 이제 탈북민들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면 부안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아요. 또 따로 탈북민을 위한 그 협력위원회 그 사민들을 했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자매 결연 가족을 맺어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 근데 저하고 자매 결혼을 맺으신 분이 또 어떻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내가 중국어 통역사를 자격이 있다 하니까 그분이 소개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회사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무역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가 믿음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중국 쪽에서 수주를 따가지고 중국 산동성 쪽에 중국에서 큰 원자력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이분이 수주를 따낸 거예요. 근데 이 믿음건설이라는 건설 회사가 그때 당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수주를 따냈어요. 근데 그 중국의 그 원자력 공사를 하시는 총 그 동사장이라는 여자분인데 그 왕별까지 다셨다가 제대되신 장군 여자분이었어요. 완전히 진짜 난 세상에 그런 포스 있는 여자를 처음 봤어요. 동사장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이 믿음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만한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건설을 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는지 자본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오면서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탈북자인 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동네에 나가서 우리 엄마가 탈북자. 특이하네요. 방송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공연도 예술활동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연장에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가운데 딱 앉아서 막 박수치면 사람들 박수치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막 이렇게 아이 때부터 자랑을 했어요.